라면이냐 떡볶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했지만 오늘 저녁 메뉴가 당장 걱정인 저. 다이어트예요. 저부터 상담받고 싶지만 인생 상담 프로그램 MC를 맡고 있는 정재용 인사드립니다. 버릇처럼 이렇게 올라갈 뻔했어요. 오늘도 힙합파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줄 여러분의 인생 응원 단장들, 인생 신호등의 라이프 코치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활약을 몹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게스트분은 정말 고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왜 이곳을 굳이 찾아오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웃기는 여자 김현영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화사다. 네, 미소가 아름답다 그래갖고 TV에서 어렸을 때 예, 이거 갖고 많이 웃겼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못생긴 무술이. 아이, 아니야. 솔직한 이렇게 첫인상은 너무 귀여우세요. 보조개도 쏙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네. 보조개 안 한 거예요. 한 거는 코밖에 없어요. 그렇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남들이 이제 많이 고쳤어요. 어우 심하게 뭐 돌려깎기 같은 거 했나 봐요. 근데 그 정도를 안 하고 코는 한 20년 전에 했고요. 잘 나왔어요. 근데 코가 자연스러워요. 남들이 내가 얘기 안 하면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귀여우신데 어떻게 그 과거에 국민 못난이로 불리셨던 건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그때는요 저희가 3개월 동안은 연수 기간이라 엑스트라 원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 들어갔는데 그때 되게 예쁜 개그맨이 있었는데 서현선 씨라고 서영춘 씨 그 따님이었는데 예쁘셨어. 키도 크고 예쁘니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심영래 선배가 후배들만 들어오면 그렇게 항상 작업을 걸어요. 어디 가서 차나 한잔 마시자. 근데 둘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서현선 씨가 무술이 원, 제가 무술이 투였거든요. 예, 예. 오빠가 저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네 오빠 할 때 너 말고 하다가 현선이한테 얘기한 거니까 이거 재밌다 그래갖고 화장실로 가갖고 점을 막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심영래를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대사 없이 지나가야 될 그 엑스트라 씬에서 무술이로 알려졌어요. 아, 그리고 그때 유행어도 생겼어요. 내 마마. 애들이 뭐 갖고 오면 내 마마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서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들으면 얼핏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기억나요, 저는. 이 유튜브 내 보고 마마 뭐 내 마마 웃으면 이 심영래가 이렇게 꼬집고 네가 왜 나? 그래서 진짜 얼굴 많이 망가뜨리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약간 삐에로 같은 느낌? 데뷔하고 길거리를 가면 나는 분명히 예쁘게 화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 막 웃고 가고 못 보면 다시 지나가서 다시 한번 보고 가. 근데 내 속마음은 이제 방송국에서 혼났거나 슬퍼서 되게 심각한 얼굴을 하는데도 그 한 번의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예쁜 연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이미지가? 엄마가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서 그 다음에 이제 히트를 친 게 추억의 책가방이라고 이렇게 깻잎 머리 해갖고 이만영 선배님하고 같이 해롱 씨 좋아요 이래갖고 대부분이 호호호호네요. 네, 그걸로 호호호호 이거 갖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시그니처 같은. 네. 근데 전원주 선생님도 그런 웃음을 웃고 저는 제 웃음소리가 그렇게 특이할 줄 몰랐는데 웃음소리가 되게 특이하고 제가 보조개가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이 보조개까지 멀리서 보면 입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들어가시네요. 한줄에. 그래갖고 그 입 크고 웃기는 여자 그래갖고 남자들이 대학교 때 미팅 나가서 막 못생긴 여자가 나오면은 아우 야 오늘 닌자 거북이 나왔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국민 못난이었어요. 그렇게 국민 못난이로 인기가 이제 대단하셔서 네. 결국에는 91년에 연예 대상도 네, 신인상. 받기 어렵다는 연예 대상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예, 예. 신인상이요. 예. 와 대단하셨겠어요 그때. 네. 기분도 엄청 좋고. 영상이 있어서 지금도 유튜브 보니까 영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김성령 씨, 김완선 씨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91년도에 다 신인상들을 탔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 이제 기대치가 있는 게 김완선 씨 지금도 막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시죠 진짜.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할 수가 있고 더 예뻐졌냐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저렇게 솔직히-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솔직히 이거는 그냥 빗대어서 얘기한 거지만 결혼을 안 하면 저렇게
건강 유지가 되게 제발 그렇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김한선 씨 얘기한 겁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이렇듯 사람마다 다 인생의 전성기가 있죠. 예. 네. 전성기를 지나 이제 완성기에 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현영 씨가. 잠깐 멈춰서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인생 팩트 체크, 명사로 말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김현영 씨의 첫 번째 단어는 삼삼입니다. 혹시 지금 나이가 33? 뭐 이래서 삼삼은 현영 씨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아, 돌아가고 싶다, 33으로. 아니, 본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33으로 돌아가고 싶다. 저도 삼삼해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데뷔 연도수 아닐까요? 데뷔한 횟수. 아, 정답이에요. 정답. 제가? 네. 33년 됐어요, 데뷔한 지. 데뷔한 지 90년도 데뷔. 진짜 정말 오래 연예계에 그렇게 생활을 해오셨는데 정말 그 시간 동안 안 해본 방송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옛날에 뭐 궁금한 거 뭐 풀어주는 프로도 예. 있었고 뭐 되게 많았잖아요. 저는 정말 6시 내 고향을 3년 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예. 궁금해요. 뭐 안 해본 방송 안 해본 방송, 종류들. 예, 예. 리빙 TV에서 전국에 80여 개국을 돌아다녔고, 그래서 홈쇼핑에서 200% 완판을 시킨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은 제가 나오면 무조건 아 김혜영 씨가 여행을 잘하니까. 근데 음식을 했더니 한 2번 망하더라고요. 그거는 음식을 해보고 보이진 음식을. 않아요. 예, 여행 상품 되게 많이 팔았고. 안 되면은 제가 못 가는 뭐 나라들은 이제 후배들 섭외도 해줄 정도로 세계를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 그 중에서 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프리카. 아프리카요. 오지인가요? 네, 아프리카 오지인데 거기 갔을 때 예. 2000년도에 제가 캐나다 유학을 하고 방송을 안 할 때였는데 갑자기 김현영 씨를 위한 밀레니엄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80분짜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날 기억해 그리고 되게 들떴어요. 근데 출연료를 미리 주는 거야. 300만 원이었거든요. 입금을 시키더니 막 그래서 야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갔더니 아무도 여자 출연자 중에 아프리카를 간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외국이라고 그냥 환장해갖고 저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상상을 했죠. 그래서 막 넓은 코끼리들이 뛰고 근데 진짜 그랬어. 도착하니까 난 그게 모형인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 갔을 때. 근데 진짜 기린이 이렇게 있고 독수리가 내 눈높이를 나르고 그 얼룩말들이 막 뛰고 바깥에서 자고 있으면요. 텐트 치고 자잖아요. 뜨끈뜨끈한 것들이 옆에서 같이 자요. 그리고 동물들이 와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진짜 그렇게 해서 살아나왔는데 다행히 추장이 저를 또 좋아해갖고 추장이 또 아프리카 추장이 저를 좋아해갖고 추장이요? 네. 그 사람이 한쪽 눈은 개 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래도 살으라고 텐트에서 자면 위험하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그 추장이 첫 번째 부인이 자기 또래고 40대 두 번째 부인이 20몇 살이었고 제가 그때 30살이었거든요. 저한테 세 번째 부인이 되라고 그럼 40대, 20대, 30대를 예, 이렇게 다 예, 이렇게 저한테 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한테 그 결혼 조건이 뭐였냐면 코카콜라를 먹게 해주겠다고. 아프리카에서. 아니 누구 부시맨인 줄 알아. 아니 거기서 코카콜라 먹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뭐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정말요? 정말 많은 방송을 했어요. 어. 저쪽 채널에서부터 D 채널에서부터 앞 채널까지 여러분들이 안 보는 채널도 되게 많거든요. 네. 어. 그렇죠. 매일매일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렇잖아요. 네, 네, 화면에 코미디.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인기가 많을 때만 네. 기억해요. 왜 요즘 네. 방송을 안 해? 그러니까요. 그때 유머 1번지 때 이후로 저는 없어졌다고 네, 생각을 네.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계속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캐릭터가 강한 걸 하다가 리포터나 뭐 이런 여행 프로 같은 거는 약하잖아요. 시청률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방송을 하셨잖아요. 그 사이에 짬짬이 쉬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주로 어떤 걸 하셨어요? 여행을 다니거나 해외에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했어요. 40대 때는 거의 강아지들을 보살피면서 살았고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인생 팩트체크 33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 단어는 과연 뭘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인생 팩트 체크 명사로 말해요. 다음 단어 주세요. 네, 두 번째 단어는 걱정입니다. 과연 어떤 단어일까요? 먼저 이현수 코치님. 전 노후 걱정. 노후 걱정이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전원주 코치님은 일단 저는 건강? 이제 혼자시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나이도 계속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나이대가 되면 누구나가 다 건강을 두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이 아닐까? 그렇게 건강 싶어요. 걱정. 건강 걱정. 네, 박다혜 코치님. 네, 저는 직업이 직업인 만큼 스크린에 서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대중들한테서 잊혀지는 거에 대한 걱정? 그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저요? 네. 현영 씨에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 분 말씀도 다 맞아요. 세 분 말씀도 다 맞는데 제가 2019년도에 연예인은 계속 변신을 해야만 또 이렇게 새로운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갖고 다들 힘들 때였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걱정 마라는 노래를 냈어요. 일집 노래를 냈어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요? 예, 예. 제가 사실 음치거든요. 노래를 잘 못하는데 아이들의 그 맑은 목소리와 같이 캠페인송으로 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노래를 냈고 노래 제목이 걱정 마라고 그러니까 걱정마. 예, 걱정된다고 걱정된다. 그 노래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안 들어볼 수 안 없죠. 들어 예. 제가 안 한 지 좀 됐지만 한 곡 좀 해볼게요. 네.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말아요. 모두 잘 될 거야. 걱정 말아요. 또 있구나. 끝. 이게 제 혼자 목소리만 나오면 안 되고 아이들이랑 같이 했는데 사실은 노래가 망했어요. 네, 그래서 뭐 2집 앨범을 또 냈어요. 그래서 반품 원정대라고. 네? 반품 원정대라고. 혼자 하니까 망한 것 같아서 반품 여성 3인조를 꾸렸어요. 전원주, 김혜영, 김현영, 반품 원정대. 합해서 나이가 189살. 걸그룹 나이가. 이래갖고 이슈는 좀 돼서 뉴스까지 저희가 나왔는데요. 행사 한 번도 안 하고 그거 춘향월가였거든요. 그것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3집을 지금 또 저희 매니저께서 내라고 하는데 이제 3집을 내야 되나? 3집 제목은 웃으면 보기 와요거든요. 3집까지요? 2집까지 망했으니까 아, 이왕 망한 김에 한 3집까지. 아니, 지난주에 사업에 그렇게 욕심 많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오늘 아니, 이게 좀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하긴 한데 3집은 그냥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집 언니도 말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자, 진짜 진심이 한 요만큼 들어간 얘기입니다. 왜 앨범을 계속 이렇게 내시려고 고집을 하시는지 혹시 그 노래에 대한 욕심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 꼭 예쁜 여자가 주인공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노래를 해야 돼요? 그걸 좀 깨고 싶었어요. 아니 음치도 만일에 제가 성공을 하면 노래 못하는 사람들의 얼마나 큰 우상이 되겠어요. 자, 선배님이 또 이렇게 제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연기력과 가창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기는 사실 이게 인물에 비유하는 건 아니고 인물이 못나도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창이 안 노래는 돼? 가창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지 마요. 고민을 좀 3집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현영 씨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걱정 마라고 외치며 좋은 에너지만 주시던 분입니다. 에너지가 남다르시죠? 네. 에너지가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도 무대만 쓰면 다른 사람이 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카메라만 돌면 막 눈빛이 반짝반짝 돌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막 그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김연영 하면 저는 그래서 뭐 섭외가 들어도 저 그 아마존에스나 뭐 이런 데 가라고 막 섭외 들어오고 제가 되게 세고 강한 줄 알아요. 그랬는데 정말 그랬어요. 리포터도 한 3개 정도 했는데 그때 막 대사포종 오고 오징어 배 탈 때쯤 막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리포터를 3개를 하려면 한 5일 밤을 샌다고 생각하면 돼요. 새벽 2시에 일어나고 1시에 일어나고 그 정도로 에너지가 막 좋았죠. 네, 오늘은 참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고민 상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고민 상담을 시작할 시간인데요. 고민의 핵심을 찌르는 그것. 바로 깃발 토크 스타트! 긍정 에너지 뿜뿜! 힘든 일도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우리 김현영 씨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오셨는지 오늘은 도저히 저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고민 때문에 오셨나요, 현영 씨? 아, 저는요, 이제 너무 무기력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재미없고, 이제 누가 나를 아는 척 하는 게 이제 싫어요. 내가 그냥 이 직업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도 있고, 여지껏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모든 게, 근데 이게 잠을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어떤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건강이 좋더라고요, 또. 아이고, 머니나. 그래서 이게 무슨 좋아인지 몰라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건강검진을 다 받아봤잖아요. 왜 이런가. 근데 건강이 좋대요. 그럼 저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흔히 말하는 갱년기일까요? 아니면 일에 대한 열정을 그동안 많이 뿜었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지침일까요?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아까도 말씀하신 하루도 쉰 적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데 있어서 너무 에너지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전, 쉽게 방전. 배터리 방전되듯이 방전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내 재밌는 일을 하더라도 활력이 안 생기고 네, 자꾸 네.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를 들어봤을 때. 맞아요. 방전된 듯한 느낌이에요. 예. 지침이 많이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라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만 해도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나 보니까는 내 자신이 없는 거지. 연예인 김현영밖에 없지. 나의 김현영,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든지 나를 정말 생각했던 시간이 없는 거죠. 맞아요. 요즘 힐링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내가 힐링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예. 정말. 뭐를 잠깐 짬을 내서 하는 것도 항상 리포터라든지 네, 연예 촬영. 활동에 대한 그런 생각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활동 반경이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스스로 내한테 주는 지침에 들어오는 이제 힐링을 할 타이밍이다 주는 하나의 경고등 아닐까요? 응.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현영님 같은 경우에는 지치더라도 조금 몸을 오히려 내비두면은 잡생각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연예인이라는 직종에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더 스크린에 내비쳐지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소소하게 그 자기만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좀 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만들어낸 악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오히려 좀 스크린에 발 더 많이 들이셔서 좀 많이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뭐냐면 저는 결혼도 안 했죠. 그렇다고 딱히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모가 아니에요. 되게 애매하게 늙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뭘 하기가 좀 역할 주기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리포터는 이제 정말 마지노선이 왔고 이제 더 이상 리포터는 쓰지도 않고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40초가 끝이었어. 리포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이제 뭐 어느 정도 김현영 씨하고 우리가 이야기가 좀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정말 그 너무 심각한, 제가 생각할 땐 너무 심각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뜰 수 있을까요? 건강 적신호가 뜬 김현영 씨의 인생 신호등. 코치님들이 생각하는 현영 씨의 인생 신호등은 과연 적신호일까요? 녹신호일까요? 하나, 둘, 셋. 빨록빨. 빨간 분 두 분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먼저 박다혜 코치님. 저도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게 심상치가 않으셔가지고 그만큼의 근데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데
뭐 상담을 받으시던가 다른 곳에서든 어느 방법에서든 좀 본인 의지로서는 좀 벗어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닌가라고 느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신청을 들었습니다. 이현숙 코치님.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본인이 분명히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수렁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그 쉽게 말해서 알이 있으면 알을 깨고 나와야지 병아리가 되든 독수리가 되든 그러잖아요. 그 알을 깨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조금 역부족하니 조금 뭐 자세하게 진짜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방편도 있으니까 한번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외부 왕래를 전혀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넋두리라도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셔서 찾아보셔서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록색을 드는 이유는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여러 감정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즐겁다가 네. 또 인간의 배신을 당하면 또 모든 것이 내려가는 것처럼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인생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달려온 세월이 있듯이 내가 지금은 잠깐 내 몸이 힘들어서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힘들 때도 아프다고 마음의 신호가 오거든요. 내 마음이 아프다고 신호를 주는 거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히 있으세요. 편히 있다가 어느 정도 스스로가 또 자생을 하고 스스로가 치유가 되면 나중에 또 이제 다시 활기를 찾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녹신호를 드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코치님들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현영 씨,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 각자 다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느낄 때는 이쪽 말씀을 들으면 이쪽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쪽 말씀 들으면 이쪽 말씀이 듣는 것 같아서 제가 잘 제 관리를 해야 될 것 정리해서 같아요. 예. 네, 김혜영 씨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짜 안 좋은 생각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방송에서 더 멋진 활약을 개인적으로 이 후배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손가락의 티끌이 더 아픈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또 살만한 이유는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와 가족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 덕분에 또 힘이 되기도 하는 인생사. 머리를 맞대면 해결법이 보입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현영 씨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재영의 인생 탤런트가 되려면 162장이 돼야 된대요. 아름다우신데 여기는 시골로 돌아갔어요. 우리 나오면 소리 질러 이렇게 하고 다시 무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세호 하면 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